안녕하세요, 코토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스카이라이너스라는 게임입니다. 네, 제가 게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4인 플레이 기준으로 미리 세팅을 좀 해놨고요. 먼저 간단하게 컴포넌트 설명부터 바로 드리고선 이제 세팅하는 방법이랑 게임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바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2015년 하반기에 나온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좀 묻혀버린 그런 경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됐고요. 자, 컴포넌트 설명 드릴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물 컴포넌트입니다. 이제 이 건물을 이제 게임의 목적이 건물을 이제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건물 중요한 건물이죠. 1층짜리 건물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건 지붕입니다. 건물 위에 이제 지붕을 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초록 색깔, 요거는 건물로서도 분류가 되긴 하지만 공원입니다. 공원. 얘는 하나 지으면 딱 끝이죠. 공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 색깔별로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흰 색깔, 이 건물은 중립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가 다 같이 사용하는 특수 규칙에 사용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 규칙 설명해 드리고 나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인보드 이게 메인보드 판이고요. 이 게임은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메인보드 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달려 있는 새들이 자신의 점수 표시 마커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0부터 시작을 해서 0이 안 보이네요. 이 밑이 0이고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쭉쭉 점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점수 표시 마커. 그리고 이 의자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플랜카드를 올려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이제 시작 시에 한 장씩 가지고 시작하는 자신의 위치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위치 카드 한 장씩 가지고 시작하는 위치 카드.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뒷면이 알록달록한 색깔별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총 5장 들어있습니다. 뒤집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얘랑 같이 마찬가지로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뒷면이 이렇게 뭔가 건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카드는 건설 카드입니다. 건축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 카드.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빼먹을 뻔했네요. 여기 혹시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뭐 파란색, 빨간색, 여기도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게 안테나입니다. 각 색상별로 10개씩 들어 있고요. 게임에서도 10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안테나예요. 이거 이제 건물 위에 안테나를 이제 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죠. 이 위에 이제 꼽는 거예요. 이따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컴포넌트 설명은 뭐 간단하게 다 드렸고요. 워낙 게임 자체가 뭐 구성물도 그렇고 룰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 설명으로만도 게임 플레이가 바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세팅하는 법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여시고 여기에 끼시고선 이 판을 끼시고요. 그리고 이 공원 하나를 여기 가운데 정가운데 이렇게 초록색이 이렇게 보이시는 곳에 공원 하나 이렇게 끼워둡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색깔을 자신이 뭐 골라도 뭐 되긴 하지만 고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판을 두고 봤을 때 자신이 앉은 위치에 맞는 색깔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면 저는 이스트라고 해서 파란 색깔로 A, B, C, D, E 그리고 새가 한 마리가 떨어졌네요. 이렇게 A, B, C, D, E 해서 파란 색깔이 있죠. 그래서 저는 파란 색깔 건물들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을 가져왔고요. 이쪽에 앉은 플레이어는 초록색을 가져왔고요. 빨강색은 빨강색 플레이어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오실 때는 지금은 이 건물이 총 2, 4, 6, 8, 10, 12, 12개를 사용하는데 4인 플레이, 꽉 채운 4인 플레이일 때만 이렇게 12개를 사용하고요. 뭐 2인 풀이나 3인 풀일 때는 이 건물에 사용되는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룰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4인풀이기 때문에 12개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지붕 2개를 받아옵니다. 지붕 2개를 받아오시고 공원을 1개씩 받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를 받아오시고요. 나머지 뭐 이걸 뭐 가지고 계셔도 되고 여기 껴놓으셔도 되고 안테나 10개를 받아옵니다. 이렇게 껴놨고요. 껴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컴포넌트는 다 받으셨고요. 이 스타팅 이 위치 카드를 이제 한 장씩 받아 오시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금 현재 위치한 곳에 맞는 그 위치 카드 가져오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는 이스트, 제가 이제 앉아있는 곳이 바라보는 곳은 이스트, 파란색 이스트입니다. 그 옆으로 사우스와 노스가 있죠. 그러면 이거에 맞는 거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다 맞는 거를 갖다 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이스트, 그리고 그 오른쪽 옆으로 노스가 보입니다. 이스트와 노스. 그럼 이건 저는 맞는 카드를 가져온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칸이 총 9칸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그러면 여기 가장 끝단에 보시면 초록 색깔, 이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9칸이 제 구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가 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플레이어랑도 구역이 겹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위치에 맞는 이 위치 카드를 가져오시면 돼요. 여기 지금 노란색 플레이어만 보면 사우스와 옆에 오른쪽으로 이스트가 있죠. 사우스와 이스트 맞게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는 이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9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 사람의 구역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부 똑같습니다. 뭐 웨스트, 뭐 사우스 이렇게 맞고 이제 구역은 이렇게 9칸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9칸, 나머지도 뭐 이 사람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9칸을 먹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만 이걸 이렇게 자기 위치에 맞게 가져가셨다고 해서 뭐 여기다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따 설명드릴 건데 게임 끝났을 때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맞게 뭐 잘 지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다가 뭐 열심히 지으셔도 됩니다. 추가 점수를 위한 한 장씩 자신의 위치에 맞는 거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아까 세팅 때 설명 안 드렸는데 4인 플레이나 3인 플레이 때는 상관이 없는데 2인 플레이를 혹시나 할 때는 자리 배치를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뭐 2명이서 게임할 때는 한 명은 여기 한 명은 여기 이렇게 앉아서 마주보고 앉아서 게임을 하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그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앉으셔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앉냐? 이렇게 옆에 앉든지 이렇게 옆에 앉든지 뭐 이렇게 옆에 앉든지 이렇게 사이좋게 붙어 앉아야 됩니다. 네, 나머지 뭐 4인풀이나 3인풀은 뭐 이렇게 3명 앉든지 이렇게 꽉 채워서 4명 앉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맞는 색깔의 컴포넌트와 여기에 맞는 지형에 맞는 이 위치 카드를 받아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플랜 카드라고 해서 게임에 총 5장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A, B, C, D, E까지 알파벳이 총 5개죠.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A, 뭐 B, C, B, D, E 해서 총 5장이 들어있습니다. 우선은 이걸 자신의 색깔에 맞게 전부 다 가져옵니다. 뭐 파란색 플레이어 가져오고요. 빨간색 플레이어 가져오고요. 노란색 플레이어도 5장을 가져갑니다. 초록색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5장 가져가고요. 이거를 다 가져가신 다음에 본인만 이제 보시면서 한 장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계획 카드인데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구역에 건물을 몇 개를 건설할지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뭐 게임 하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건물이 뭐 남들이 뭐 내가 짓고 있는 건물에 올라타서 같이 짓는다든지 아니면 방해를 한다든지 뭐 하지만 처음 계획 단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성공시키면 추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움직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5장을 가져오신 다음에 한 장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A라는 구역을 선택했습니다. A라는 구역을 선택을 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A라는 구역이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바라보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걸 하셔야 되는데 여기 A 안 되고요. 여기 A 안 됩니다. 색깔로도 나타나 있죠. 제 파랑 색깔 여기 A에 건물을 이렇게 몇 개를 짓냐에 따라 계획이 완성되는 게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건물 1개, 건물 2개, 건물 3개, 건물 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는 내가 처음에 계획 단계 때 만약에 건물을 A 구역에 건물 1개를 짓겠다 했으면 이걸 이제 게임이 끝났을 때 이제 A 구역에 건물이 1개만 있다, 건설이 돼 있다 그러면 저는 추가 점수 3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뭐 이렇게 5장 중에 A에 뭐 1개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다 이제 올려두실 건데 그냥 올려두시면 안 되고요. 1개를 만약 하겠다 하면 엄지손가락으로 이쪽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집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잡은 부위가 여기 이제 지금 내가 이제 표시한 요 부위가 바깥쪽으로 되도록 여기 여기 의자의 위에다가 그대로 이게 바깥쪽으로 되도록 그대로 올려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플레이어도 똑같이 5장 중에 한 장을 뭐 예를 들어 노란색 플레이어는 B구역에 건물 난 4개를 짓겠다, 4개 또는 5개를 짓겠다. 게임이 끝났을 때 B구역에 4개 또는 5개가 있으면 이쪽에 B구역에 건물이 4개 또는 5개가 있으면 3점 추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4개를 하겠다 그러면 이 4개가 표시된 곳에 여기 부분을 엄지로 잡고 그대로 바깥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올려두면 됩니다. 이게 게임이 끝났을 때 자신이 계획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올려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나는 뭐 2개를 계획했는데 뭐 3개가 됐는데 뭐 3개로 계획했다느니 뭐 그건 안 통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대로 가져와서 까면은 그 윗부분에 자신이 처음에 계획한 그 이제 개수가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뭐 초록색 플레이어도 그렇고 빨간색 플레이어도 그렇고 똑같이 한 장씩 올려둡니다. 다 이렇게 올려놨다고 치고요. 나머지 이제 게임에서 이제 4장은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게임에서 나머지 이제 4장은 게임에서 전부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계획 플랜 카드까지 세팅이 완료됐고요. 건물 컴포넌트 가져왔고요. 위치 카드 가져왔고요. 이거 추가 규칙 때 쓰는 거니까 뭐 그냥 이렇게 빼놓으셔도 되고 안 빼놓으셔도 되고요. 건설 카드를 이 건설 카드를 잘 섞으세요. 이 건설 카드가 이렇게 총 16장이 들어있는데 잘 셔플을 하신 다음에 카드를 2, 4, 6 6장을 가져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4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6장을 가져왔고요. 이 건설 카드 또한 몇 명이 플레이하냐에 따라서 쓰는 장수가 달라집니다. 4인 플일 때 6장, 뭐 3인 플일 때 9장, 2인 플일 때 12장을 사용하게 되고요. 룰북을 참고해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게임에서 제거를 합니다. 이번 게임에서는 6장만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면서 계속 쓰게 되는데 6장밖에 꼴랑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걱정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계속 버려지면서 셔플되고 이 카드들만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세팅 전부 완료된 거고요. 이제 바로 게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설명 앞서서 이 게임의 목적과 그리고 게임이 승리 조건 그리고 종료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게임의 목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건물을 뭐 많이 제일 높게 짓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마천루라고 하던데 자신의 마천루를 가장 높고 아름답게 꾸미는 게임이고 그래서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게임의 종료 조건은 이 건물과 이 지붕과 이 공원, 한마디로 지금 처음에 받은 이 건물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하게 되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대신에 누구 한 명이 다 사용했다고 그 턴만 돌고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플레이하는 인원이 전부 다 건물과 이 건물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 게임이 끝납니다. 그리고 게임 끝났을 때 이제 추가 점수가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점수가 제일 많이 이제 낸 사람이 이제 승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수 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게임을 하면서 즉시 변동이 되는 이제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추가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위치 카드에 의해서 받는 추가 점수 3점과 계획 카드 때 받는 추가 점수 3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추가 점수 얘부터 설명을 드리면, 게임이 끝났을 때 여기에 막 건물들이 막 무수히 이렇게 건설이 돼 있겠죠. 지금은 없지만, 그랬을 때 여기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건물,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게임에 뭐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는 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추가 점수 3점을 받습니다. 니꺼 내꺼 건물 안 따지고요. 그 건물이 어디에 있냐 그것만을 따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이 이스트 그리고 노스 이렇게 이 지역 여기서 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 구역은 이렇게입니다. 여기를 해서 이렇게 9칸인데 지금 얘는 여기에 있죠. 제일 높은 게 여기 있으면 저는 점수를 못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 플레이어는 이쪽에 이제 구역이 있다면 이 사람이 3점을 받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공원 기준으로 해서 9칸에 이게 제 토지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점수 3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면 노스와 웨스트 여기 토지에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람은 겹치진 않네요. 이렇게 공간이니까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랑 그 사람도 똑같이 3점을 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추가 점수 3점을 받는다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새가 자꾸 이제 요리조리 튀네요. 게임을 설명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 플랜 카드를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이 상태 그대로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손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거 여기 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이 카드들이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이 상태 그대로 힘드네요.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이걸 들고 와서 여기 표시된 방향대로 해서 이제 깝니다. 여기 윗 부분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 플레이어는 게임 끝났을 때 건물을 4개 또는 5개를 짓는다고 이제 초기에 계획을 했네요. 그랬을 때 노란색 플레이어는 B 구역에 건물을 4개 또는 5개가 지어져 있다면 추가 점수 3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플레이어도 이 계획 카드를 까서 저는 A 구역에 1개, A 구역에 1개가 여기 중에서 건물이 1개만 있어야 됩니다. 1개가 딱 있으면 그 계획에 맞았으니까 추가 점수 3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점수를 받는 방법이 2가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즉시 점수가 변동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게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우선은 선 플레이어를 먼저 정하세요. 따로 선 마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선 플레이어를 하겠습니다. 파란색 플레이어인 제가 선 플레이어를 하겠습니다. 그럼 자신의 턴 때 할 수 있는 건 선 플레이어는 무조건 건물을 하나 지으셔야 됩니다. 건물을 지으실 때는 이 건설 카드를 한 장 가져오시고 그 건설 카드에 맞는 곳에 내가 건물을 지으실 수가 있어요. 가져왔습니다. 왔을 때
여기 초록색은 공원, 한마디로 이 정중앙을 표시하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때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 A, B, C, D 이 중에 B 구역에 한 칸, 두 칸 요곳에 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선플레이어는 무조건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플레이어 가져왔으니까 제가 제 건물을 B에 한 칸, 두 칸 이렇게 꽂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버린 카드가 되고요. 카드를 버리시고 이제 제 턴은 끝난 겁니다. 예, 이게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러고 나서 대신에 점수 계산을 이제 해야 됩니다. 턴이 끝날 때마다 점수 계산, 점수가 막 변동이 돼요. 엎치락 뒤치락 막 깎였다가 뭐 이제 올라갔다가 공원도 건물로 치기 때문에 건물 점수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지었고 공원이 처음에 있으니까 건물당 1점입니다. 그래서 1점, 2점, 건물이 두 개가 있네요. 1점, 2점에서 저는 2점을 즉시 전진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2점을 이제 전진을 해서 표시를 해두고 제 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 플레이어가 이제 이제 노란색 플레이어 할 차례다. 그랬을 때 노란색 플레이어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건설 카드를 가져와서 여기에 맞는 C에 여기 바로 공원 밑에 여기에다가 자신의 건물을 지어서 올릴 수도 있지만 건설 카드를 가져오지 않고 자신의 건물을 먼저 지어져 있던 건물들의 위에 건물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건설 카드 안 가져오고 그냥 남의 남이 짓고 있는 건물에 이렇게 지을 수가 있죠. 만약에 뭐 이렇게 했다고 치면 노란색 플레이어도 점수 계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수 계산 같은 경우는 여기 판 전체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 게임은 좀 특이한 게 자신이 앉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곳에 있는 건물들만 그 이제 점수를 주기 때문에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잘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노란색 플레이어가 여기 앉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라보게 되죠. 이제 시선이. 그랬을 때 이렇게 여기에 건물들이 몇 개가 보이냐. 지금은 한 개, 2층짜리 건물 두 개 있다고 2점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의 건물이에요. 건물 하나 그리고 공원이 하나가 보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2점을 받습니다. 2점을 이렇게 받게 되고요. 뭐 2점을 받게 되고 나머지도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 컴포넌트가 떨어질 때까지 되게 간단하면서 릴렉스하죠. 뭐 유의하실 점은 건물 하나 딱 짓고 나서 점수 변동이 바로 그때에 맞는 점수 추가로 점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유의하실 점은 이제 그거에 맞는 점수대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건물 2개로 해서 2점을 왔는데 뭐 이번에 만약에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이렇게 총 건물이 3개가 됐다고 해서 3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총 제가 보이는 건물의 개수에 건물당 1점을 그냥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3개가 보이네요. 그래서 3점이 되는 겁니다. 네, 플러스 3이 아니라 3점 그냥 여기 총 그 계산을 다시 해서 3점으로 제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유의하실 점은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 건물이 아니어도 남의 건물이어도 내가 바라보는 위치 쪽에 건물이 있으면 다 점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있었어요. 그럼 게임을 진행하다가 그러면 제가 턴이 끝나고 딱 이렇게 끝났으면 지금 제 위치에서 보이는 건 건물이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점을 받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얘 뒤에도 바로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하지만 얘 점수는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얘 건물로 인해서 얘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 점수는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을 얘가 2층짜리 건물인데 만약에 건물 하나 더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층수가 같기 때문에 얘가 얘를 가리고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 점수는 받지 못합니다. 보이는 건물의 점수만 받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를 뒤에다가 하나 더 올리면 이렇게 이제 이쪽 연예인에서도 건물이 2개가 보이죠. 그랬을 때 이제 총 1, 2, 3, 4, 5점을 받게 되는 거죠. 5점이 되는 거죠. 이 안테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하시는 게 만약에 안테나도 이제
자신의 차례 때 건물을 안 짓고 안테나를 지을 수도 있어요. 안테나를 이렇게 꽂을 수도 있는데, 안테나를 이렇게 꽂으시면, 안테나를 이렇게 꽂게 되시면 이제 건물의 윗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도 안테나도 건물의 높이로 치기 때문에 안테나가 보이면 이제 건물 점수가 됩니다. 이제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제 이렇게 릴렉스하게 돌아가고 건물을 다 쓰면 게임이 끝납니다. 추가 점수, 제일 높은 건물, 계획 카드에 맞는 점수 다 전부 포함해서 가장 높은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이 규칙은 기본 규칙이고 특수 규칙을 뭐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특수 규칙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게 너무 간단하다. 이제 좀 규칙이 좀 너무 간단하다. 그 전에 이제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건물을 짓다가 제가 이제 건물을 계속 지었는데 남이 계속 제 건물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이제 그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처음에 2개 받고 시작하잖아요. 이걸 여기 딱 올려놓으면 이제 여기에는 지붕이 달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여기 뭐 낄 수도 없죠. 여기다가는 뭐 안테나밖에 꽂을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 안테나밖에 꽂을 수 없죠. 그러면 이 건물은 여기까지인 건물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원에도 안테나는 꽂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 높이는. 네. 그리고 특수규칙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플레이하는 인원에 따라서 이 화이트 색상의 건물을 가져옵니다. 4인풀 땐 6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건설 카드를 이제 처음에 선 플레이어가 건설 카드를 뭐 가져와서 여기에 맞게 C에 2칸이죠. 여기에 맞게 자신의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건 잠시 냅두고 이 하얀색 건물부터 모두가 돌아가면서 이 하얀색 건물부터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에 여기 2칸, C에 1칸, 2칸, 여기죠. 여기다가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버리고요. 이게 만약에 다 떨어지면 셔플을 해서 계속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오셔서 B의 두 번째 칸이죠. B의 두 번째 칸에 뭐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1칸, 2칸.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하면서 이 6개의 건물을 전부 다 건설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다 떨어질 때까지 이 흰색 건물을 다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 건설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하는 플레이어는 이제 자신의 건물들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때는 이 건설 카드에 따르지 않습니다. 건설 카드는 이제 필요 없고요. 특수 규칙, 이 흰색 건물을 다 이제 쓸 때만 이대로 건설을 하고, 다 썼으면 건설 카드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턴 때 건물을 2개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원을 지어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건물을 최대 2개까지. 설명 잘못 드렸네요. 최대 2개가 아니라 무조건 2개를 지어야 됩니다. 모자르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2개를 지어야 됩니다. 건물을 뭐 이렇게 2개. 그 다음 플레이어도 뭐 여기다가 하나 짓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뭐 여기다가 하나 짓고. 이제 지을 때는 건축 카드로 의해서 짓지 않기 때문에 자유 방식입니다. 여기 구역 어디에라도 이제 건물을 올릴 수 있으면 무조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초록색 플레이어가 뭐 여기다가 지을 수도 있고요. 뭐 이제 뭐 하나 올렸으니까 이제 하나 더 올려야죠. 2번을 올려야 되니까 뭐 이거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깔 수도 있고요. 빨간색 플레이어가 뭐 건물은 안 짓고 안테나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안테나를 2개를 꽂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건물을 안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서 다 2개씩 사용을 하면서 쭉 돌아가서
다 쓸 때까지, 건물을 다 쓸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 추가 점수는 똑같이 그 두 개에 의해서 받고, 이제 계속 자기 턴이 끝날 때마다 이거의 건물 점수를 다시 재계산해서 이렇게 쭉쭉쭉 점수를 변동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본 규칙과 같고요. 처음에 이제 건설하는 것과 이제 그거에 이제 좀 다른데, 이렇게 특수 규칙을 넣어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이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도 뭐 되게 간단하게 이제 좀 짧은 시간 안에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어디 보자.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없는 것 같네요. 예. 뭐 혹시라도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뭐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